자, 오늘은 Q&A입니다. 전 여자친구가 저를 스토킹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 예비 고1 시청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여친이 저를 계속 스토킹합니다. 중1 때 처음 만났고 중2 때 이별을 제가 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집착으로 연락을 보냈고 차단했습니다. 저의 학원 앞에서 기다리거나 제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을 했고 저는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 많이 갔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다른 남자랑 사귀면서 그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저와 헤어진 뒤 사귄 남친과 술 먹고 저를 잊지 못한 나머지 그 남친에게 제 얘기를 했다가 이별을 당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다른 남자랑 계속 사귀면서 페북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저한테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마음도 없고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거로 잡아서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했고요. 202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저한테 다시 DM을 보내서 다시 시작하자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저는 칼같이 죽어도 다시 너랑 안 만난다고 잘랐고요. 그리고 자신은 순수하지 않은 관계여도 괜찮고 친구라고 하자고 말했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색파를 제의한 거군요. 근데 제가 왜 이메일을 왜 보내냐면은 제가 그 친구랑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되어서 잘 지내보자라고 연락을 보냈고 그 친구의 연락을 차단하기에는 제가 지금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친구는 소위 말하는 일진이고 질문자분과 사귈 때는 아니었대요. 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남자랑 제가 사는 곳에서 데이트를 할 정도로 미친년입니다. 물론 레드필님이 10대 여성들은 하이퍼가미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아무튼 10대에게 레드필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 친구가 저한테 매달리는 것은 저와 알파적인 연애를 했는데 다른 남자 친구들과는 배타적인 연애를 한 것 같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고등학교 시기가 매우 중요하고 꿈이 확고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 공부를 방해하거나 또 스토킹 같은 짓을 한다면은 워낙 미친년이라 어디를 튈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될까요?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성인과 미성년자와의 연애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하이밸류 메일, 고등급 남자는 미성년자를 웬만해서는 안 건든다. 그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한 가지 예입니다. 물론 모든 고등학교 여자애들이 다 이렇진 않겠지만 아무튼 고딩 때 뭔가 가해진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자극이 주어진다는 거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여자한테 스토킹도 당해봤고 제가 스토킹도 해봤지만 뭐 그때 당시엔 그게 스토킹이라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게 약간 좀 로맨스적인 사랑처럼 보였지. 그게 고딩 때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은 고딩 때는 미치거든. 그리고 하필 그때 당시 유행한 노래들이 막 무슨 그 뭐야 그 무슨 버즈 노래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노래방에서 이절 하는 그런 노래들. 진짜 양동이가 갑자기 필요해 토할 것 같아. 아무튼 그런 노래들인데 이게 고등학교 때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난 이거 하나의 과정으로 봅니다. 근데 지금 질문자분이 너무 고통을 호소하고 내가 읽어보니까 이건 좀 급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고등학교 때랑은. 그리고 난 좀 이게 황당해. 그 친구는 저와 헤어진 뒤 사귄 남친과 술 먹고 저를 잊지 못한 나머지 그 남친에게 제 얘기를 했다가 이별당했다. 아니 중3에서 고1을 넘어갔는데 술을 처먹어요? 제정신이냐? 이 여자는 레드 플래그입니다. 레드 플래그. 세상에 시장에 물건이 나오기도 전에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오면 어떡해. 여러분, 중고등학생 때는 뇌가 형성되는 시기예요. 이때 술을 처마시는 건 자살행위예요. 나도 20살 넘어서 술을 마셨어요. 담배는 한 번도 펴본 적이 없고. 니들 머리가 돌대가리가 된다고 왜 술을 처마셔? 뇌가 형성되는 중년 시기에. 이 여자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불량품이에요. 이거는 난 황당하네. 중학교에서 이제 고1 넘어가는데 술을 처마신다고? 몰라. 학생이 술 마시는 건 이제 어른들 껴가지고 한 고3쯤? 그때 되면 또 몰라. 이제 신체적 성장이 거의 완성됐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여자애는 고등학생인 걸 감안을 해도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고 해야 되나? 경계선 성격장애인가? 약간 그런 기질도 좀 보이고. 그러니까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그런 반드시 피해야 되는 그런 정신나간 여자의 기질이 좀 보여요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2차 성징이 일어날 때 훨씬 더 남자보다 그게 복잡하기 때문에 남자보다 더더욱 하면 안 되는데 술을 처먹은 것도 그렇고 그 남친놈도 같이 술을 처먹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남친한테 질문잡은 얘기를 했다. 그 이후로도 다른 남자랑 계속 사귄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자가 필요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뭐 남자가 필요하지, 우리 남녀 서로 필요하지. 근데 내 얘기는 그런 정상적인 유대를 맺는 게 아니라 그냥 리터럴리 기계적으로 남자가 필요해서 사귄다는 느낌이 좀 강해요. 난 이런 여자 지금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 실제로. 질문자분이 제 생각에는 그 친구가 저한테 매달리는 것은 저와 알파적 연애를 했는데 다른 남자친구들과는 베타적 연애를 한 것 같습니다. 난 이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질문자분이 한 가지 모를 수도 있는 게 지금 DM으로 저 난리 법석을 떠는 게 비단 질문자분 하나인지 아니면은 질문자분 말고 다른 여자들한테도 다른 남자들한테도 저 여자가 저렇게 하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질문자분을 알파 고스트로서 그리워한다기에는 좀 정상적인 정서를 가진 여자는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다른 남자들한테도 똑같이 저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 여자는 약간 이 남근에서 저 남근, 또 저 남근에서 저 남근으로 옮겨 다니는 그런 여자일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 dick around라고 하거든, 미국에서는. 그리고 질문자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남자랑 질문자분이 사는 곳에서 데이트를 한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질문자분에 대한 정상적인 어떤 정서적 유대가 아니죠. 이 여자는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predatory woman, 포식자 여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케이스 이상하게 나가면은 이제 무고 미투, 꽃뱀짓 하는 거고. 이거는 레드필 관점에서 뭔가 해석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오은영 선생님이나 어떤 진짜 정신과 전문의가 좀 봐야 될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저한테 잘못 온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뭔가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레드필에서 이런 케이스는 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한 건데 이런 여자들을 어떻게 떨궈낸 케이스가 있냐면은 이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모든 걸 다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루필 메라 첨프처럼 구는 거야. 역으로 오히려 더 내가 집착하고 보고 싶다고 난리치고 막 구속하려 들고 너 지금 어디서 뭐해? 누구랑 있어? 왜 그래? 블라블라. 나 자기 없으면 죽어. 난 자기가 제일 좋아. 막 뭐지? 찌질하게 구는 거야. 실제로 그런 식으로 여자들을 떨궈내는 그런 레드필의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평소에 절대 안 하는 짓을 마음껏 해보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여자한테 정을 똑 떨어뜨리는 방법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 여자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게 먹힐지 모르겠는데 저라면은 전 대체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체를 하냐면은 제가 여자를 떨궈내는 이런 식의 방식 중 하나는 그 여자한테 상처를 주는 거죠. 자존심상. 그래서 상처가 너무 커서 다시는 나한테 뭔가 매달리거나 다시는 나한테 뭔가 질척대는 게 자기 스스로가 허락이 안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마 저라면 또 썼을 또 다른 방법은 철의 장막입니다. 아이언 커튼. 그냥 존재하지 않는 귀신처럼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한테서 관심을 요구하는 성리이기 때문에 거의 뭐 이거는 미국이 러시아한테 행한 그런 금융체제 같은 느낌이지. 물론 지금 현실에서는 실패하고 있지만 루블화가 다시 회복이 됐죠. 왜냐하면은 이 여자는 프레데토리 우먼이고 질문자분이 약간 되게 재밌고 흥미롭고 요긴한 먹잇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질문자분이 스토킹과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 많이 갔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이 여자는 자신이 남성한테 끼칠 수 있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좀 즐기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 한편으로는 너가 나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넌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 자체를 한동안은 못 받아들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냥 포기하고 다른 남자들한테 똑같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내가 그래서 궁금한 거는 중1 때 처음 만났을 때 누가 먼저 고백을 했고 왜 만났고 그리고 둘이 섹스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중2 때 이별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왜 이별을 했는지 누가 이별을 했고 어떤 계기로 이별을 했는지도 좀 중요한 데이터인데 여기서 빠졌어요. 그래서 일단 질문자분이 텍스트로 저한테 준 한도 내에서는 일단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고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이 여자애는 정상은 아닌 것 같으니까 좀 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확실히 얘기하자면은 이 여자가 나타났거나 할 때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몰래 찍던가 해가지고 거부 의사를 확실히 했고 내가 원치 않은 장소에 얘가 나타났고 이런 물증을 남겨두세요. 스토킹의 물증을. 왜냐면은 이런 여자애들이 나중에 잘못 가면은 뭔가 질문자분을 갖지 못하면 부수겠어라는 태도로 뭐 질문자분이 뭐 좋은 대학 이제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그 학교에 무슨 대나무 숲에다가 무슨 무고 미투를 한다던가 뭐 무슨 과에 신입생 몇 학번 누구가 제가 고등학생 때 저한테 이런 짓을 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런 미친년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DM이든 뭐든 얘가 스토킹을 했고 나는 계속 거부를 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냥 동영상을 하나 남겨놔도 돼.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또 어딜 가고 있는데 이 여자가 또 앞에 있어.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 해. 근데 내가 너랑 얘기하고 싫고 꺼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정확히 넣어요. 아니면 바디캠을 하나 하던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실한 물증 같은 거 남겨놓으시고요. 그리고 그런 물증 몇 개 확보하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냥 싹 무시해요. 이 여자를. 질문자분 공부나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물 주지 않다 보면은 그러니까 아예 뭐 반응 자체를 안 하다 보면은 이 여자도 결국엔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내 경험상은 그래요. 그래서 정신 나간 짓을 못할 그런 최후 병기 같은 거 그런 아이언 도문 몇 개 이렇게 준비해 두시고 이런 정신 나간 그런 무고미투 같은 거 방지할. 그리고 일단 그런 것들이 확보가 되면은 그냥 절단을 해내라.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어소리티 학교의 어떤 그런 그런 뭐 위원회 뭐 경찰 얼마나 도움될지 모르겠어요. 난 솔직히.
나는 워낙 내가 다니는 학교 시절에도 난 그런 걸 불신했기 때문에 개판이었고 현실도.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스스로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될 면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질문자분이 나한테 한 바닥이 안 되는 이 한 몇백 글자 되는 텍스트 내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페미니즘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남성이 없는 사회에 대하여. 그래서 네이트판에서 글을 가져오셨어요. 자, 어느 커뮤에도 다 싫어할 주장이긴 하지만 결혼을 없애고 가정을 해체하고 그냥 미혼모가 되어서 모두 미혼모가 되어서 아이는 여자가 키우는 대신 모든 권리도 여자 혼자 갖고 국가에서 양육비를 충분히 줬으면 좋겠음. 남자는 평생 혼자 살면서 가끔 연애나 하고 C나 주는 거지. 물론 결혼제도가 해체된다면 C를 줄 수 있는 남자는 상위 10%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이 여자는 레드필 지식을 먹지도 않았는데 대놓고 하이퍼거미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설명을 하죠. 닉네임이 페미입니다. 페미. 자, 레디컬이나 리버럴이나 두 갈래에서 내부 분파마다 다 갈라지긴 하는데 레디컬의 경우 성별이란 개념의 파괴, 그쵸?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장벽의 흐릿해짐일 것이다. 그래서 이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는 몸이 디폴트 여성이다. 그래서 몸매 꾸밈도 관리도 안 하고 오로지 근육과 탄력, 속도 같은 육체적인 능력만을 중시하게 만든 여성의 몸. 유방은 흔적 기간 정도로 퇴화한 모습. 그러니까 중성화된 인간이죠, 그렇죠? 남편, 아내, 아이들, 구시대적인 가정의 모습을 파괴해야 할 대상 중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음. 레디컬 페미니즘이 강세인 한국의 여성계가 내세우는 저출산 정책이 내가 말한 저런 꼴인 거고. 이거는 레디컬 페미니즘이 강세인 거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전 세계 서구권 제1세계가 다 그래요. 리버럴은 뭐 자유주의 페미니즘이죠.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 저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동의했다. 그래서 가끔 저를 페미니스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죠. 좋습니다. 다시 질문자분 질문으로 돌아올까요? 자, 그래서 이 댓글들을 읽자마자 궁금증이 풀리기 시작했다. 왜 그 사상은 가정과 기존 질서를 해체하려고 하는가? 왜 유해한 남성성을 빌미로 남자들을 거세시키려고 하는가? Girls can do anything. 오타죠, 오타. Girls can do anything을 운운하며 못생겨지려고 하는가? 왜 한국 사회가 남녀 갈등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는가 등등. 저런 생각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것이란 생각이 들지만 문제는 이러한 이상이 왜 실현할 수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들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근데 미혼모의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는 영상은 저번에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나 정신병이라는 게 다 그렇듯 모두가 미쳐있으면은 그게 디폴트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두 다 미혼모의 아이면 그게 정상이 되는 것일 텐데 써먹기가 어려운 구석이 있습니다. 물론 이상론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 반박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마치 공산주의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줄에 얘 있죠? 얘는요, 애입니다. 애. 딱 글 쓴 게. 애를 안 키워본 거예요. 이거는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은 고양이, 인터넷에서 랜선 집사질을 하면서 고양이 키우고 싶다고 떠드는 여자애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도 애완동물을 키워봤고 거의 한 18년 이상 키웠지만, 그래서 임종까지 지켜봤지만 이 동물을 키운다는 게 결코 만만하고 그렇게 막 로맨틱한 일이, 그렇게 막 낭만적인 일이 아니거든. 이런 얘기가 있다고 했죠. It takes village to raise a children. 애들을 키우는데 마을 하나가 통째로 필요하다.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현대 여성들의 육아가 힘든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맞벌이 때문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공동체가 사라진 것도 있거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웃집이랑 여름이면은 서로 이렇게 문을 열어보고 서로 상대방의 집안이 다 보이는데 문을 열어놓고 살았고요. 수시로 뭐 식사도 같이 하고 옆집 이웃도 형도 놀러오고, 그리고 이제 뭐 감자나 양파 떨어지면 서로 빌려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옛날에 이제 도어락이 없었어. 그래서 집에 열쇠가 없어서 못 들어가면은 잠깐 옆집 형네서 형이랑 같이 TV 보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자 혼자 모든 권리를 갖고 양육비를 가진다는 건요, 이렇게 해줘도 못 키워요. 얘네들은 육아를 되게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왜 여성가족부가 1인 여성 가정을 권장하는 게 미친 짓인지에 대해서 제가 미국의 그 US Census Bureau, 그 미국의 인구통계청인가요? 제가 거기 있는 자료들 돌아다닌 거를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죠. 이 싱글맘 집안이 애들한테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그중 하나가 충격적인 게 싱글맘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범죄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상대적으로. 물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통계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싱글맘 집안에서 자란 남자들은 성범죄자다 이런 식으로 미친 오해를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이제 삐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 왜냐하면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훈육 담당이기 때문에, 디시플린. 여자들은 그걸 못해요. 전통적인 그런 4인 가족 체제 내에서, 전통적인 이런 핵가족 체제 내에서 엄마는 자애로운 여신, 아빠는 엄격한 근엄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디시플린 담당은 남자란 말이야. 여자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초화된 초등학생 교사들이 제발 남자 교사 좀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통 중 굵어진 중고등학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냐. 일단 애초에 이렇게 하면 육아가 안 돼. 이런 애들이 이제 무슨 짓을 해요? 이제 미국 사회를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이제 아이들을 아웃소싱 한다고. 아이를 애완동물처럼 생각을 해요. 심지어 반려견만도 못하게 해. 제가 어렸을 때 동물을 애완동물이라 불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무슨 반려동물 그러는데, 아니죠. 솔직히 사실상 애완동물이지.
근데 지금 이런 식의 어떤 지상 낙원을 어느 정도 일부 실행한 미국 사회 예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했던 여자들이 아이들을 아웃소싱하고 그래서 파티 나가고 저녁에. 그래서 그 레드필 커뮤니티에서 어떤 남자가 그런 재밌는 썰을 얘기해줬잖아. 자기가 새벽 2시에 클럽에 있는데 애엄마가 온 거야. 알고 대화를 좀 해보니까. 그래서 그 남자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 물어봤대잖아. Where is your kid? 그런 현상들이 막 벌어진다고.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인드라면은 이런 식의 발상을 할 수가 없어요. 얘는 그냥 아이를 무슨 애완동물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철없는 가시나들의 생각이야, 이거는. 그래서 질문자분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를 왜 실현될 수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어렵다 그랬죠? 나 그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 여자는 결국 남자가 필요해요. 결국 남자가 필요합니다. 난 되게 재밌는 게 내가 얘기했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인류의 역사 중에 페미니즘은 이 틈도 안 보여. 말도 안 되는 사회 실험이에요. 미국은 3세대나 실험을 했는데 여전히 극복을 못했어. 남녀의 차이에 있어서. 이 레디컬 페미들이 바라는 그런 중성화된 인간은 없어요. 그리고 그 중성화된 여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우울증 약을 졸라 처먹어. 왜냐면 남자 사랑 못 받거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식의 사회 해체가 일어나면은 그 나라는 쇠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런 클레리가 Enjoy the Decline 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서구 사회, 미국 사회에 대해서. 그 사람 미국인이거든. 그리고 앤드류 테이트도 Western is declining. 지금 미국 서구권이 쇠퇴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이런 식의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 질문자분이 알아야 될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의 저출산, 페미니즘에 의한 사회 해체, 성 역할, 성 해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전통적인 매스큘린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사회한테 먹히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무슬림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 그래서 이거는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이건 그냥 멍청한 거예요. 왜냐면은 저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 왜 핵가족 시스템이 그렇게 문명을 번영시켰고 왜 핵가족 시스템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와 결합이 돼가지고 큰 시너지를 내는지. 그것들이 완벽한 시스템이고 인간들한테 시종일 간 행복을 주지 않아요. 인간들한테 시종일 간 쾌락을 주지 않아. 그치만 가장 기능을 한다고. 그래서 막 처칠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민주주의가 뭐 쓰레기 같은데 민주주의는 쓰레기 같은데 뭐 다른 제도에 비하면은 가장 양반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명언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난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 두 가지 질문 하고 싶습니다. 자, 넷플릭스에서 말씀하신 섹스 라이프를 보았습니다. 전형적인 하이퍼가미 본능을 주제로 한 드라마더군요. 남편이 불쌍합니다. 결혼하고서도 하이퍼가미 본능이 극대화된 이런 여자들을 피하고 늙어서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이어나갈 여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페미니스트를 피하십시오. 두 번째, 미국 여자를 피하십시오. 세 번째, 미국 문화에 경도된 여자를 피하십시오. 네 번째, 문란한 여자를 피하십시오. 다섯 번째, 나치 카운트, 섹스 횟수가 높은 여자를 피하십시오. 여섯 번째, 파리거를 피하십시오. 클럽 죽돌이를 피하십시오. 그래서 남자들한테 이 레드 플래그를 간파해내는 관찰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수적인 여자를 만나야 돼요. 자, 2번. 제가 여자들한테 에피파니 페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여자들은 그것을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염이 있고 찌질한 남자로 몰거나 이게 여자들의 주된 기술이에요. 남자들을 찌질하게 몰기. But it doesn't work for me. 그것을 인정하는 여자들도 에피파니 페이지는 남자도 있다. 남자도 늙으면 여자들이 쳐다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결정사를 보면은 결혼정보 사이트 보면은 여자들이 늙은 남자를 싫어하는데 늙은 여자 싫어하는 남자랑 같다라고 합니다. 레드필 코리아님은 남자는 에피파니 페이지가 없다고 하셨는데 여자들의 말에 반박하려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일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여자들이 에피파니 페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극혐을 하죠. 근데 얘네들이 모르는 착각이 뭐예요? 남자는 애초에 일정 급이 안 되면은 20살 때부터 벽에 부딪힌단다. 알겠어요? 이건 남자만 좋은 거야. 남자는 에피파니 페이지도 없고 자유로워. 이 지랄이 아니라고. 남자에겐 뭐가 있어요 대신? 여자에게는 에피파니 페이지가 있다면 남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Burden of performance. 거듭나야 될 그런 짐이 있다고. 남자가 30대 중후반이 되면은 여자들이 안 쳐다본다고? 지랄 옆차게 하고 있죠. 그 남자가 자신의 Burden of performance를 해결해내고 그래서 알파 메일이 된다면은 또는 내가 말한 알파 메일 하면 여러분들이 또 너무 막 무슨 천상계를 생각하니까 하이 밸류 메일이라고 합시다. 충분히 고등급의 남자가 되면은 여자가 왜 안 쳐다봅니까? 여자가 왜 안 쳐다봐요? 자, 내가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리고 왜 30대 중반 남자들이 왜 기피 대상이 돼요? 배 나오고 운동 안 하고 머리털 빠지고 소주 같은 거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펴가지고 빨리 늙고 이러니까 보기 추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이정재 씨가 아마 50일 겁니다. 여러분이 이정재처럼 관리를 잘해봐요. 여러분들이 나이 30대 중반인데 20대 청년의 몸을 갖고 있어봐요. 또는 거의 준하는 몸을 갖고 있어봐요. 건강하고 매스큘린한 몸을 갖고 있어봐요. 30대 중반 남자 결정사에서 늙은 남자를 싫어한다고 하잖아. 표현이 그렇잖아. 늙은 남자잖아. 외적인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한국의 중년 남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예요. 한국의 중년 남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고 이건 바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똑같이 관리가 잘 된 사람인데 30대 중후반의 김희성 같은 여자랑 30대 중후반의
이정재 같은 남자랑 누가 더 가치가 있을까요? 남자가 더 가치 있어요. 왠 줄 알아요? 여자에겐 에피파니 페이지가 있거든. 결론적으로 남자가 여자한테 원하는 거는 아이를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 임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 거기서 가치가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동급은 아니죠. 그래서 이게 무슨 한쪽 성에만 유리한 건 없어요. 레드필 지식에서 보면은. 약간 레드필 지식을 보면은 남녀가 뭔가 이렇게 교차 대칭이 돼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너트와 볼트 같다는 느낌이 좀 들 거야. 그걸 잘 공부해본 사람들은. 여자는 에피파니 페이지가 있습니다. 대신 남자에게도 burden of performance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안 되는 게요. 20살 때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어떤 성적인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에피파니 페이지가 있다는 말에 불편함을 가진 여자들은 되게 식견이 좁은 거고 여자 중심적으로밖에 사고를 할 줄 모르는 그런 편협한 여자인 거예요. 자, 이 영상은 이제 프레쉬 앤 피쇼에 나온 건데 이 에피소드 되게 재밌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number of message received versus recipient attractiveness. 자, 보십시오. 자, 이 굵은 선이 여자고요. 연한 선이 남자입니다. 이게 아마 OkCupid 사이트 그 통계를 낸 걸 거예요. 자, 봅시다. 자, most attractive. 가장 매력적인 남자. 가장 매력적인 남자 여자예요. 자, 가장 매력적인 남자고 가장 매력적인 여자입니다. 자, 누가 더 많은 대시를 받아요? 여자가 훨씬 더 많은 대시를 받죠. 그리고 전체적인 그래프가 어때요? 이쪽 지역 빼고는 우린 다 대부분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다 대부분 이쪽에 몰렸을 텐데 대부분의 영역에서 다 어때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죠. 훨씬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되고. 여자들은 에피파니 페이지를 불만 삼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도 인생 총합으로 봐도 여자가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아요. 그게 뭐가 나이 30 먹고 이제 너넨 끝났다고 해서 뭐가 불만이야. 이미 섹슈얼 마켓 그래프에서 여자는 20대에서 치고 이렇게 확 올라가는데 남자는 30이 돼야 겨우 올라가고. 그러면 남자가 훨씬 더 불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남자는 burden of performance로 입증을 하지 못하면은 남자한테는 그럼 한평생 플랫이거든. flat. 평평한 거거든. 여자는 아니에요. 내가 했잖아요. 남자는 become이 되는 거고 여자는 be. 그냥 원래 거기 있는 거다. 그래서 여자는 20살 중반에 알아서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요. 가만히 있어도 내가 왕관을 씌워준다고 얘기했죠. 근데 남자는 뭔가 특별히 뭔가 엄청난 잘생겼거나 뭔가 능력이 없으면 그냥 플랫이야, 플랫. 남자한테 에피파니 페이지가 없다고? 당연하지. 남자한테 에피파니 페이지가 어딨어. 충분한 조건이 안 되는 남자는 한평생 그냥 에피파니 페이지인데 그게 뭐가 남자가 찌질한 거야. 이딴 소리를 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가 골빈 겁니다. 안녕하세요, 애청자입니다. 가족을 포함한 주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파메일 또는 나쁜 남자 스타일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전 제 스스로를 알파보다는 시그마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스스로 호전적이기도 했고 태생적으로 알파지만 경제적으로 무너지거나 힘든 시기에 또는 회사나 조직 내에서 불가피하게 남 밑에서 직원으로 일할 때 그리고 특정 사회적인 상황 안에서 때때로 베타였던 시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에 전형적인 베타 유형의 남자들 보면은 좀 답답하게 느끼는데 그래서 논쟁도 했대요. 그래서 모든 남자는 알파가 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베타, 감마, 오메가, 시그마 등의 타입은 각자 자기에게 맞는 옷처럼 개개인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이 있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한 구성일 뿐이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은 남자들이 알파 메일이 된다고 한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있다 보면은 또 거기서 상대적으로 나뉘게 된다. 무엇보다 30대를 넘어가면서 느낀 건 단순히 이성 문제보다는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모든 게 다 무의미하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생각에 대해서. 대체로 다 동의합니다. 모든 남자가 다 알파 될 수 없다는 얘기는 제가 맨날 한 얘기고. 그리고 내가 있잖아요. 베타, 델타, 감마, 오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냥 사회 구성원이고 우리 사회 필요해요. 특히 델타 메일이 대부분이에요. 5대 계급으로 넘어가면 베타 메일도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거는 소모되는 남자라는 책을 읽어보면 느낌이 확 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은 남자들이 알파 메일이 된다고 한들 물론 이거 불가능해요. 당장 내가 앤드류 테이트 동영상 올렸을 때 개거품 묻는 양반들 봐봐요. 그 사람들은 한평생 안 돼.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다 무슨 상남자 마인드를 가지고 다 이렇게 올린다고 해봐요. 그래도 알파와 베타는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회적 지위라는 거는 애초에 원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단순한 셀러리맨이면 그냥 대부분 다 사회적 지위가 없는 거예요. 대기업, 현대자동차 부장, 과장, 사장 고위공무원 한 5급 이상 되지 않는 이상은 경제적 지위도 지위지만 사실상 경제력이 더 중요한 거고 제가 봤을 때는 특히 한국에서는 이게 없으면은 무의미하다고 느낀다. 이거는 베타적 마인드가 아니라 이거는 레드필적인 마인드예요. 왜냐하면은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게 뭐야? burden of performance거든. 남자는 burden of performance를 어느 정도 실현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안녕하세요. 저는 운송업을 하고 계신 분이래요. 29살이고 162cm 남성입니다. 스트릿 댄서 생활도 11년째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공장도 다니셨고 옷가게, 댄스 강사 알바를 하면서 전전긍긍 살았다.
생김새는 보통 조금 이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까지 만난 여성들은 대부분 잘생겼다고 말해줬습니다. 뭐 100% 믿진 않지만 베스트 프렌드인 남자친구도 그렇게 얘기해줬고요. 이분은 20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연애 공백기가 길지 않게 계속해서 연애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연애를 꾸준히 해왔나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흔히 말하는 수인 남들처럼 잘해주고 때로는 시크한 척 쿨한 척 컨셉을 잡고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사람들과는 다 사귀게 됐고 초반엔 여자들이 오히려 제 프레임 안에서 저한테 맞춰줬습니다. 근데 연애를 뒤돌아보니 초반에는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던 여자들이 후반부에는 제가 끌려가고 맞춰가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짐을 통보받았습니다. 제일 최근 3년 가까이 만난 여자친구들도 그런 식으로 헤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컨셉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힘들다 보니 초반에 보여줬던 쿨하거나 시크한 모습들을 사귀고 나서 편해지는 순간 놓아버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관성 있게 행동해야 하는데 그 프레임을 유지하지 못하고 원래 그대로의 저로 돌아가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 그래서 이제까지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멋있어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누가 날 사귈까 이렇게 작은데라는 생각도 해왔다. 근데 그런 고민이 사귀고 나면 사라졌다. 근데 헤어지면 또다시 생기고 20대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제 자신을 확실히 못 믿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불안정한 자존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앞으로 연애 시장을 어떤 식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지 의문이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보수적으로 살아와서 헌팅이나 원나잇 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선 좀 후회가 되네요. 그래서 30이 되기까지 저는 많은 경험을 하고 싶은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어떤 식으로 제 피지컬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질문자분이 쿨한 척, 시크한 척을 해오면서 컨셉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제 영상 보셨으면 알겠지만 무의식과 의식과 몸뚱이가 통일된 모습, 삼위일체, 컨그런시, PUA에서 얘기하는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질문자분은 포서인 거예요, 포서. 그러니까 PUA를 극단적으로 기술적으로 생각을 해서 흉내를 낸 거지. 이게 질문자분의 일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롤러타마씨가 그렇게 얘기했다 했죠. I'm the game. 근데 질문자분은 I'm the game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질문자분이 했던 시크하고 쿨한 척은 질문자분이 아닌 거예요. 그게 드러나게 된 거고 여자가 떠난 겁니다. 하이퍼거미 필터에 그게 작동이 돼서 여자는 알파 메일을 낚아서 베타 메일로 만든 다음에 집 앞에 쓰레기통에 배출을 한다. 뭔지 알겠어요? 여자는 알파 메일을 원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롤러타마씨가 cognitive dissonance라고 해요. cognitive 의식적인 dissonance 비공명일 거야 아마. 나 지금 사전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자들이 커그니티브 디소넌스가 있다는 얘기는 여자들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레드필에서는 여자가 이게 자칫 오해되면 좀 위험한 표현일 수 있지만 여자는 여자가 뭘 원하는지 지들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여자는 감정을 먼저 프로세싱하거든. 느낌에 집중하고. 근데 남자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남자는 옆에서 관찰자로서 그걸 정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보면은 그래서 여자들은 알파 메일을 원하고 알파 메일을 원하지만 알파적 측면을 손가락질하면서 나쁜 남자라고. 근데 그래서 입으로는 베타남을 원한다고 얘기해. 알겠어요? 그래서 과에 보면은 내가 이런 사례를 한두 개 본 게 아니에요. 과에 보면은 쓰레기 같은 그런 먹버하는 그런 남자 선배들이 잘 나가잖아. 심지어 그런 새끼들이 갑자기 무슨 막 학생회장 이런 것도 하고 형님 하면서 따르는 남자 후배들도 많고 분명 피해자는 존재해. 막 먹버당하고 마음에 상처받는 여자는 존재하는데 또 다른 여자들도 좋아해. 그런 황당한 경우가 있단 말이야. 물론 아주 흔한 건 아니지만. 질문자분이 이렇게 된 거는 결국 익스포즈 됐는데 노출된 건데 뭐예요? 여자의 쉬 테스트에 낚인 거예요. 여자가 왜 쉬 테스트를 해요? 하이퍼홈의 본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자의 쉬 테스트는 무의식적인 거거든. 분명 질문자분이 이게 컨셉이었고 허구였기 때문에 살면 이 여자랑 연애라는 과정에서 여자가 은연중 던지는 그런 쉬 테스트 낚인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스트릿 댄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댄스 강사 알바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춤을 잘 추는 남자라는 게 난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여자한테 굉장히 섹스 어필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자분이 좀 162cm의 키를 갖고 있어도 어느 정도 요긴했던 것 같기도 해요. 질문자분이 키가 162cm여서 생기는 불안정한 자존감은 난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긍정적인 경험들이 있었는데 질문자분이 생기는 불안정한 자존감은요. 질문자분 키 때문이 아니라 질문자분이 시크한 척 쿨한 척을 컨셉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질문자분의 제2의 천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질문자분은 하나도 쿨하지 않아 사실은. 하나도 쿨하지 않아. 근데 남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해리포터를 소설로 읽어본 분들 이 얘기 알죠? 톰 마블러 리로 볼드모트의 엄마 아빠에 대한 얘기. 마을에 잘생긴 청년 톰을 사랑했던 볼드모트의 엄마 마녀죠. 마녀가 그래서 사랑의 묘약으로 톰한테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그 톰의 사랑이 진짜라고 믿어서 톰을 그 사랑의 묘약의 마법에서 해제시키나? 그런 실수를 저지른단 말이야. 그래서 톰이 화가 나서 떠나죠. 볼드모트의 엄마는 버림받죠. 그래서 볼드모트의 아빠는 사실 머글이야. 볼드모트는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얘기는 뭐냐면은 질문자분은 지금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아. 내가 춤도 추고 춤추면서 이렇게 쿨하고 시크한 컨셉트를 하니까 여자가 뿅 갔단 말이야. 근데 사귀고 이 여자가 내 프레임에 들어온 것 같고 하다 보니까 마치
그 볼드모트의 엄마가 했던 실수를 한 거야. 아, 이제 이 여자가 정말 순수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본 모습을 보여주고 내 본 모습을 사랑받고 싶어. 봉인 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질문자분은 제2의 천성으로 만들던가, 안 그러면 이거 내 생각에는 이 악의 순환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난 나한테 헌팅 이런 거 묻지 마요. 난 내가 살면서 헌팅을 안 해봤어. 원나잇도 안 해봤고. 이거는 댓글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시고. 이게 질문자분이 춤을 잘 추는데 헌팅을 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콜드 어프로치는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단 말이야. 내가 입은 옷, 나의 그런 바이브, 기세, 그리고 내 얼굴, 내 키, 요것만 갖고 접근을 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뭐 댄스 학원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춤추다 만난 것도 아니고 최소한 클럽에서 만난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질문자분이 길가에서 콜드 어프로치를 하면은, 헌팅을 하면은 내가 춤을 잘 추는 사람입니다, 질문자분의 강한 장점을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질문자분이 막 춤추면서 접근해가지고 번호가 뭐예요? 이럴 건 아니잖아. 뭐 예를 들면 길 한복판에서 또 제 얘기 듣고 막 그럼 난 헌팅 안 되는 거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해봐요. 나 그냥 추측이야, 추측. 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정해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결정은 시장이 한다. 시장에 있는 여자들이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자분한테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딱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22살 래퍼 남성입니다. 제가 좋아하던 저 대학 친구 중에도 래퍼가 하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레드필 코리아님. 게임 중독 영상으로 알게 되어서 정주행했고요. 덕분에 좋은 책도 알게 되고 시야를 개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입니다. 유웰컴. 저는 20살 때부터 현재까지 음악을 2년째 하고 있군요. 그래서 배우 관련 영상에서 많은 공감을 했다. 문제는 저의 재능과 현실에 대한 괴리다. 레드필님 영상을 보기 이전에는 언젠가 성공한 스타들처럼 포기하지 않는다면 꼭 성공할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저의 작업물은 제가 듣기엔 정말 괜찮은 수준이라 에펠탑 효과일지도 모름. 야, 에펠탑 효과도 하시고 굉장히 지적인 래퍼군요. 아무튼 언더씬에 있는 그런 그룹 페이스북에도 올려봤지만 댓글엔 영 시원찮은 반응들이었습니다. 좋은 평을 남긴 친구들의 작업물도 다 거기서 거긴 수준. 악평을 남긴 놈은 꽤 인지도가 있는 래퍼. 이런 상황에서 전 블랙아웃이 오고 말았어요. 피터슨 교수의 인생의 12가지 법칙 중 제1장이 나온 패배한 바닥까지가 된 기분입니다. 세로토닌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저의 작업실에 있는 창작회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거 2월 2일에 보내셨는데, 그래서 본인이 걸어가는 길에서 넘어졌을 경우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인드셋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멘탈적 요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레드필 코리아님의 자문을 구합니다. 좋습니다. 래퍼.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작업물은 제가 듣기엔 정말 괜찮은 수준. 이거는 정말 창작자로서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전 남자고 애를 낳아본 적이 없지만 내가 시나리오도 써보고 영화도 만들어봤기 때문에 다른 것도 해보고, 내가 창작을 해서 낳은 거는 마치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창작을 해서 낳은 애들은 애착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저는 뭔가 과제를 내잖아요. 그림을 그리든 영상을 찍든 시나리오를 쓰든 내 스스로 내가 뽕에 차가지고 그걸 계속 봐요. 언제까지? 질릴 때까지. 그래서 제가 여유 있을 때 유튜브 올리잖아요. 저 제 영상 한 10번은 돌려봐요. 그게 뭐 쳐낼 거 찾아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 졸라 잘 찍었어. fucking good. 뭐 이래. 그러다가 한 10번 넘어가잖아요. 나 더 이상 보기 싫어. 그때 내보내요. 그때 수정을 하거나. 그래서 질문자분이 맞아요. 지가 만들었으니까 지가 신나는 거야. 그리고 생각해봐요. 질문자분이 어떤 음악을 믹싱을 했어. 질문자분이 그걸 해서 믹싱을 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뭐예요? 내 창작력에서 생각하는 내 어떤 미학적 관점에서는 최고의 작품이니까 냈을 거 아니야. 당신의 창작력과 미학의 관점의 한계잖아. 한계에 부딪힌 거잖아. 난 이거 완벽한데, 마스터피스인데. 근데 밖에 시장에 내놨더니 시장의 반응이 쥐약 같아. 영 시원찮아. my friend 잘했어요. 요지랄 하는 애들 평소 못하는 새끼들이야. 왠지 저 새끼 칭찬은 뭔가 와닿지가 않아. 근데 이 새끼 졸라 못 만들었네 한 새끼가 되게 잘 나간 놈이야. 질문자분이 왜 그 패배한 바닥까지 기분이 든 줄 알아요? 질문자분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창작력의 한계에 부딪힌 상태에서 가혹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나 이 이상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나 안 보이는데 내 눈엔 이게 왜 안 좋은지 안 보여. 나 예체능 까막눈이 됐어요. 나 이 이상 좋게 뭐 아이디어도 안 떠올라요. 나 약간 예체능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쉣.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하는 일도 그래요. 지금 매번 난 벽에 부딪힙니다. 내 눈에 안 보여. 이게 왜 굴인지 내 눈에 안 보여. 제발 무슨 나루토에 나오는 사륜안이라도 있으면 좋겠어. 보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눈엔 더 이상 이게 보이질 않아. 공포입니다. 공포.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나도. 누가
내가 그것 때문에 머리 쓰고 있는데 누가 나 앞에서 건들면 나 승질 확 나요. 집중하고 있는데, 고찰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질문자분이 어떻게 마인드셋을 바꿔야 하냐면요, 지금 질문자분은 완성된 예술가가 아니에요. 시나리오 바닥에 좋은 말이 있습니다. 초고는 쓰레기다. 초고는 쓰레기다. 질문자분의 앞으로 믹싱하는 작품을 믹싱을 할 때마다 이거는 완벽하지 않은 쓰레기인데 내가 딸용이어서 내가 더 이상 이 이상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서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이건 병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죠? 그리고 질문자분이 참 잘한 게 객관화가 좀 돼요. 좋은 평을 남긴 친구들의 작업물은 거기서 거기다. 근데 악평을 남긴 놈은 꽤 인지도가 있는 래퍼다. 그거는 그 남자를 존중하십시오. 별거 아닌 자존심을 버려요. 시장입니다, 시장. 시장은 솔직하고. 나는 나한테 뭔가 악플을 다는 사람이 뭔가 정확한 얘기를 하거나 하는 경우는 난 그 악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뭔가 나한테 악플을 달더라도 그 사람이 뭔가 실력 있고 자신의 뭔가를 입증해냈고 그래서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난 오히려 그 사람한테 난 배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거든. 나는 항상 나보다 뭔가 뛰어난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난 그 사람들한테 배움을 청하고 싶어요. 언제나. 심지어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상관이 없어. 나보다 나이가 어렸는데 뭔가를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배워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그래서 악평을 남긴 놈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부터 그 친구는 놈이 아니에요. 그 친구는 질문자분이 배워야 할 스승인 거야. 그 친구가 악평을 남겼다는 얘기는 질문자분 작품에서 뭔가 구린 걸 봤다는 거고, 그 사람은 그 구린 걸 볼 수 있는 이 안목 눈이 있기 때문에 인지도가 질문자분보다 있는 겁니다. 나는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끝이야, 벽에 부딪혔어요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게 임계치예요, 임계치. 그러니까 내가 이 함수식을 다 까먹었네, 옛날에. 그래프 중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거 절대값 그래프지? 맞나요? 헷갈리네. 1, 그 다음에서 띡, 이게 X축이야, Y축이고,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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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리니어가 아니 뭐라 그러지, 이 그래프 부르는 말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게 그 예술에 눈에 뜨는 거예요. 노력을 졸라게 해.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 안 올라.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팍 올라가 있어.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질문자분이 아 하는 순간이 와. 아, 주로 언제요? 예를 들면은 내가 1년 전, 2년 전 찍은 유튜브 영상 지금 보면 되게 빙구 같아요. 근데 당시에는 내가 찍은 것 중에 최고였어. 내가 수년 전 내가 영화과에서 작품 제출했던 거 지금 보면 비용신 같아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는 최고였어. 그러니까 질문자분은 자기가 빙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눈을 뜨려고 해야 돼. 그 눈을 뜨는 건 뭐예요?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방금 말한 그 그래프야. 계속 해봤자 변화가 없어 보여. 이게 게임이 왜 중독성이 있냐면은 내가 레이드에서 몹을 잡잖아. 그럼 경험치가 올라가는 바가 보이잖아. 내가 뭔가 음악을 계속 하고 있는데 내 머리 위에 이렇게 거울을 보면은 경험치 바가 보이면은 개나소나 말이나 다 꾸준히 해요. 근데 현실은 경험치 바가 없단 말이야. 질문자분은 제 영상을 보고 공감을 했다고 하면서 사실은 공감하지 않는 거야. 왜냐면 그 영상 중 핵심 중 하나가 뭐예요? 너는 족밥이다거든. 질문자분은 자기만의 그런 사각지대에 빠진 거예요. 자기 작품에 대해서. 질문자분은 지금 저는 패배한 바닥까지 같아요. I'm fucking loser lobster 이러지 말고요. lobster? rapster? unpretty lobster? 예쁘지 않은 바닥까지. rapster? lobster? 아무튼 간에 언어 위에요. 아무튼 간에 질문자분이 해야 할 거는 자기 안에 지금 사각지대가 있다는 걸 인지해야 돼요. 지금 질문자분은 남들이 보는 걸 지금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심각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뭘 못 보고 있지? 이걸 봐야겠다를 해야 돼요. 이걸 봐야겠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십시오. 제 작업물은 제가 듣기에 괜찮은 수준인데 시장이 거부해요. 그러면은 질문자분의 미학과 관점과 수준은 그 필터는 개판인 겁니다. 세상의 개판인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존경하는 고맙습니다. 존경해 주셔서. 저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영상을 접하고 있는데 30대 교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알파메일, 베타메일에 막 그렇게 목매다가 허무주의 왔다가 그래서 여성들에 대한 레이지, 레드필 레이지, 분노 단계로 지금 들어왔대요. 이분이 2월 3일에 보내셨는데 지금쯤 어떠시려나? 5월인데. 비단 여성과 관련된 것뿐만 아닌 것 같다. 저는 어렸을 때 남성성이 없는 남성으로 자랐고 항상 양보하는 착한 사람이 되는 걸 미덕으로 생각하며 내 의견을 주장해야 할 때 제대로 말 못하는 그런 비읍시듯 머저리 같은 사회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과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동성, 직장관계 등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자존감이 낮고 누군가 싸워야 하면 내가 질까봐 혼자 외로워질까봐 회피를 했다. 베라타이제이션을 하는 거죠, 사회가.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질문을 해주신다. 좋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 답변을 드릴게요. 여성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서 레드필 이론을 이용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 프레임 등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금까지 한평생 블루필만 먹어왔던 제가 레드필 한두 알로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좀 극복을 해야 됩니까? 질문자분이 첫 번째 질문을 잘 얘기하신 게 레드필은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남녀에 대한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남성의 전체적인 사회적인 생활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일전에 알파 피메일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여자가 하필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자를 원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게 여자의 기호랑 맞아 떨어진 거지. 원래 알파 베타의 개념은 그냥 순수하게 어떤 남자의 사회 계급도를 나타내는 말이었거든. 레드필을 여러분이 접하고 났을 때 단순히 남녀관계의 문제보다는 사회와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왜냐하면은 여자가 매력 있는 남자는 어떻게 보면 위험한 남자고, 어떻게 보면은 공격적인 남자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주장이 강한 남자고,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이 강한 남자인데, 이게 단순히 여자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기질들이 사회에서도 발현이 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블루필 베타타이제이션이 된 남자들, 베타화된 남자들의 첫 번째 과제는 여자와의 관계를 먼저 교통정리하기 전에 자기 사회생활에서의 자기의 관계, 그리고 주변 자기 남자들과의 관계 먼저 교통정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베타멜 알파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베타적 기질을 가진 그러니까 기질을 가진 내가 알파적 기질로 바꿔가는 과정에는 틀림없이 내 주변의 인간관계의 교통정리도 한번 일어날 거고, 리셋이 한번 일어날 수도 있고,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쾌하거든. 왜냐하면은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이 자기의 예상과 기대에 맞춰서 행동해 주길 바랍니다. 그게 직장이 됐든 사적인 관계가 됐든. 물론 알파적인 기질이 반사회적인 기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반사회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질문자분이 말씀하신 어떤 자기 주장,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부터 그것만 하기 시작해도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질문자분은 그래도 되는 사람이었고, 그런 조직 내에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 근데 사람들은 언제 화를 내요? 무언가가 내 기대에서 벗어날 때 화를 내기 시작하거든. 근데 알파적 기질을 갖는다는 거는 doesn't give a shit.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야. 물론 나 뭐 직장 내에서 당장 잘리거나 무슨 뭐 승진에 당장 큰 피해를 받거나 할 정도로 갑자기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하나 벽돌을 하나하나 갈아 끼우듯이. 그래서 하나하나 하루에 벽돌 하나씩 갈아 끼워서 남들이 모르게, 또는 그 뭔가 좀 불편한데 얘 좀 평소와 다른데 해도 그 임계치는 넘지 않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하기 그렇지만 천천히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지, 주변 사람들. 그 표현을 빌리자면은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2번 질문과 연계돼서 당연히 레드필 지식을 처음 들었다고 해서 변하지 않아요. 제가 다른 분한테 표현했는데 한평생 질문자분한테 왼쪽에서 파도가 쳤어. 어떤 바위가 있는데. 그러면은 다시 계층을 맞추면 어떻게 해요? 또 그만한 세월 동안, 물론 그만큼 긴 세월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의식을 하고 집중을 한다면은, 그동안에 파도를 만진 거는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오래 걸린 거고, 의식을 하고 집중을 하면은 시간이 좀 짧아요. 하지만 충분히 많은 시간 동안 반대쪽에서 파도를 또 때려줘야지. 그래서 레드필 컨텐츠 많이 보시고, 무엇보다 fake it until make it 기술이 뭐라 그랬죠? 기존의 그런 관습적인 이성적 사고가 브레이크를 잡기 전에 먼저 한번 행동으로 지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행동에 익숙해지는 전략, 그런 것들 등의 기술을 이용해서 질문자분이 자신의 바꾸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 그거를 바꾸는 훈련을 해나가면 돼요. 그래서 1번 질문을 정리하자면은 뭐 레드필에 이론화된 건 없고 그냥 이런 거예요. 질문자분이 블루필적인 망상을 버린다는 거는 남자가 무조건 다른 사람의 기대에 agreeable.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냥 한 글자로 줄이겠습니다. 남성성은 disagreeable이고 여성성은 agreeable이에요. 특히 질문자분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아마 초등학교 교사라면은 여초 직장에서 더 심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남성성의 핵심은 disagreeable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괜찮아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 썸녀 또는 여자친구가 칭얼거리는 소리, 볼멘 소리, 삐지는 소리를 단 1초도 못 참는다면 당신은 갈 길이 먼 거예요. 그거보다 뭐 더 중요한 일이 있거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깔끔히 무시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여자친구 삐지면 어떡하지? 얘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게 당연히 안 되는 거면은 그냥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disagreeable. 무조건 뭐 objection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disagreeable 하면은 일단 fear가 생깁니다. 두려움. 이 사람 만만치 않아가 되거든. agreeable 하면 만만한 거예요. disagreeable 하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아무튼 이 사람한테 가서 뭔가 요구하려면은 일단 이 생각이 들잖아. 이 사람은 일단 설득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쉽지 않다. 그럼 존경도 생기거든. 이제 여자들이 얻는 딜레마가 이거지. 페미닌은 agreeable이에요. 그리고 알파메일들 또는 남성성이 강한 남자들은 agreeable한 여자를 원해. 근데 여자 걱정하는 게 이거 아니야. 내가 너무 agreeable 하면은, 그래서 내가 얘기잖아요. 사회생활에 나가서는 여자가 disagreeable 하는 척 할 수는 있다고. 그래서 여자들에 관한 그런 이상한 책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관계에 대한 책. 여자 서점에 나온 여자들 책 읽어보면은 태반이 다 관계에 대한 고민입니다. 왜냐하면은 여성성과 충돌하거든, 사회생활이.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블루필을 극복을 하려면은 그만한 레드필 지식을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접해야 돼요. 주변에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은 그냥 컨텐츠로라도 접하는 게 최선입니다. 너무 많네요. 오늘 안에 다 못할 것 같아요. 반으로 또 잘라야겠다 이거. 안녕하세요. 게임 중독과 관련해서 알고리즘에 들어왔다. 이직을 하기 위해서 취준 상태다. 자, 레드필 관점에서 보는 시그마 메일이란 영상에서 남성들의 등급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레드필 관점에서 여자도 사람의 성향에 의해 등급을 나누고 정의가 가능한가요? 일단 여자한테는 알파 피메일, 베타 피메일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왜냐면 일단 알파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면 알파는 1인자잖아요. 1인자는 하이러키적인 개념이고 알파라는 거는 우두머리 1위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남자는 하이퍼거미 전략이 아니라 다다익선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에게 있어서 알파 여성이라는 건 사실상 없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농담 삼아 또는 관용적으로 또는 언어 유의적인 표현에서 알파걸이라는 표현을 쓰지. 얘 내 인생에서 알파인데? 야 내가 만나본 여자 중에 제일 핫해. 근데 여자랑 다르게 남자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남자는 하이퍼거미 본능이 없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내 프레임에 안 들어와. 나랑 섹스를 안 해. 그러면 꺼져요. 나는 니보다 낮은 등급 여자 만나도 나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게다가 그리고 여자는 성에서 결정권자고 여자는 연애 시장에서 결정권자고 섹스의 문직이고 20대 여성들은 전 구간 성별에서 전 구간 연령층에서 수요가 있는 성별이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굳이 베타 피메일을 나누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들 중에 외모가 객관적으로 좀 안 좋아서 아예 연애 시장에서 배척되는 여자들도 있지 않나요? 근데 그런 도태의 비율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남자에 비하면 그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없다고 못하겠어요. 근데 주로 이제 과체중이거나 살이 찌거나 뚱뚱해지는 경우가 많지. 그 아놀드 슈와츠제네거가 불륜 저지른 그 가정부 봐봐요. 이상 말 아끼겠습니다. HB에 관해서 여쭙습니다. 여자 구독자시군요. 네. 메일을 보내는 이유는 HB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HB가 외모를 나타내는 척도인 건 알고 있는데 아무리 검색해봐도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요. 7, 8, 9의 여자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외모인가요? 10이 최고 레벨, 외모로 돈을 벌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 제가 대답할 수가 없는 게 아무도 지금 레드필 매너스피어에서 이거를 객관적으로 정량화한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표 같은 걸 보지 못했어. 재밌죠? 카테고라이징을 좋아하는 남자인데도 이해 안 돼 있어. 근데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애초에 10은 존재하지 않는 값이라는 주장을 하는 앤드류 테이트 같은 사람도 있고 그냥 그럼 제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10은 질문자분 말씀대로 이제 연예인입니다. 9는 인스타 인플루언서들 그 정도 되는 거고 8은 인스타 인플루언서와 그냥 일반적인 애들 사이 중간에 어딘가 있는 애들이고 7은 그냥 흔녀인데 조금 예쁜 편 아니면 뭔가 하나씩 하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슴이 아주 크지 않다던가 뭐 키가 그렇게 아주 딱 이상적으로 적당한 키는 아니라던가 키가 너무 크거나 키가 너무 작거나 아니면은 뭐 골반이 없다던가 뭔가 아무튼 뭔가 가슴 골반 키 중 뭔가 치명적인 어떤 뭔가가 없다던가 그러면 6이 되려나? 그리고 6은 남자들이 얘기하는 뭐 예쁘진 않은데 그냥 귀엽게 생겼다. 그러니까 뭐 얘랑 사귀어서 어디 가서 쪽팔릴 일은 없을 것 같다. 그게 6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참 아리송하다 그지? 재밌는 게 이렇게 아리송한데 남자들끼리 대부분 말은 다 통해요. 미안합니다. 우리 여성 구독자분 내가 구체적인 예시를 못 줘서 이건 나도 어려워 이거는. 이번엔 미국에서 유학 중이신 미성년자래요. 2005년생이라고요? 세상에 내가 2005년 때 뭐하고 있었지. 2005년은 저한테 참 심숭생숭한 한 해였어요. 여자 문제 관련해가지고 아무튼 170 초반에 60 후반으로 통통하게 살이 올랐다. 이분 저한테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전형적인 잼민인데 잼민이? 고이한테 잼민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그런가? 아무튼 고이치고는 꽤 어려 보여요 얼굴이. 뭐 가정환경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네, 저만 읽을게요. 그리고 그래서 중학교에서 같은 학원 여자애랑 썸 타다가 그 아이가 먼저 사귀자고 했는데 며칠 만에 차였대요. 그 아이가 또 재결합하자고 했대. 근데 그거를 찼대. 으아, real man, good. 아무튼 좋아요. 좋아. 아이씨, 스피릿이 살아있네. 좋아. 근데 차인 이유는 제가 첫 번째 연애에서 고백받고 난 뒤 너무 쭈뼛대던 걸 콕 집어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죠? 여자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남자한테 막 이지랄 하지 마요. 알겠죠? 아무튼 운동 적게는 시작해보고 대화에서도 간단한 대화가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대답해보려고 시도 중입니다. 뭐 이런 식의 시행착오는 좋습니다. 뭐 좀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삼촌이나 형을 한번 만나면 딱인데 감이 확 와야 되는데 이게 게임이란 게 어려운 게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옆에서 게임을 잘하는 사람을 한번 보면요. 몇 개의 알고리즘 패턴만 눈에 확 들어왔는데 그게 진짜 눈치가 빠르고 이게 잘된 통찰력이 좋은 사람들은 한번 보고 이거구나 하고 자기 버전으로 이제 베리에이션을 무한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이제 게임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지. 근데 이제 미국에서 지금 유학 중이신 거죠. 한국이었으면 이미 교무실에서 상담하고 있을 만한 그런 깐족거림을 일삼는 애들도 있고 현미경 들고 갈 때 John drop it 크크크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거나
자잘하게 골려먹는 놈들도 있는데다가 고딩들이 버스에서 어떤 흑인은 제가 폰 보고 있을 때 저를 툭 치고 모른 척까지 지나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새끼들은 마늘 쫑채로 잡아가다 마늘로 대가리를 때려야 돼요. 그냥 김치로 안 맞아서 그래. 그래서 제가 주로 속한 세대에 하는 게임을 한다고 해도 실수로 인해서 게임이 잘못돼도 욕설을 갑자기 미친놈처럼 박는 등 이놈들이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래들은 발음도 정확한 사람이 많이 없어서 잘못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공포감 때문에 움츠러들고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에 슬프기도 합니다. 제가 유학을 해보진 않았지만 어려울 거예요. 언어 때문에. 지금 잡은 제가 대학 다닐 때 두 번째 대학 다닐 때 과의 한 3분의 1 정도가 중국인 유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존중을 하고 친구로 지낸 중국인들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중학생들이었어요. 최소한 아주 네이티브는 아니더라도 서로 대화가 가능한. 그러니까 외국에 갔을 때 그 나라의 언어를 제대로 해야 돼요. 최소한 기본적인 거는. 그래야지 인간으로서 대접받습니다. 내가 일전에 그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세터 갔다 와서, 세터는 이제 대학에서 하는 새내기 배움터예요. 후배들 세터 갔다 와서 내가 핑크색 이 짐가방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술집에 출근을 해요. 내 알바 하려고. 근데 이제 내 맥도날드에서 좀 해장을 해야겠다. 알바 출근하기 전에. 그래서 맥도날드에 들어가지고 내가 아이스크림 콘 하나 주세요 하고 있는데 옆에 양키놈 둘이서 가방 봐라. 저 핑크색이다. 저 새끼 게이다 이지를 하길래 내가 sorry? 이랬거든. 그래서 나한테 바로 사과 박았다고 했잖아요. 양키들이 나보다 키도 컸어. 그때 운동도 안 했으니까 되게 어조비 그냥 빼빼 마른 멸치 에이시언인데, 물론 거기가 한국이었으니까 그럼 홈그라운드 백이 좀 있었겠지. 근데 아무튼 내가 자기 딴에는 이렇게 게이라고 놀렸는데 거기 있던 에이시언이 정확히 알아듣고 그것도 파든미도 아니고 sorry? 이러면서 하니까 놀란 거지. 그러니까 외국에 유학에 나가서 내 생각에 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려면은 일단 말이 왔다 갔다 통해야 돼요. 이것도 안 돼. 너가 뭔 얘기 하는지 듣는데 내가 말을 못해. 그거는 더 놀리기 좋아요. 왜냐면 내가 욕하고 괴롭히는 걸 딜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얘가 반박이 안 되는 거잖아. 더 안 좋습니다. 차라리 아예 못 알아듣고 아예 못하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몰라. 근데 내가 알아듣는 것도 상대방이 알고 있는데 내가 말을 못한다? 더 끔찍해요. 그러면 내 생각엔 그래. 배부른 소리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학까지 졸업하고 직장을 다녀야 할 나라여서, 여기가 어디 갔지? 미국 갔다 그랬나? 맞아, 미국. 미국에서 수의사 되고 싶다 그랬죠. 정신이 아득해진다. 그래서 부모님 노력 생각하면서 버티고는 있는데 조그만 것으로 하루 종일 우울해지고 그 이상 누구보다 행복해지기를 기도하는 하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슈퍼 베이라 칭칭총 한남이 될 것 같아 슬픕니다. 이 친구 재밌네. 더 억울한 점은 형이라는 녀석은 한국에서도 이건 집안 얘기 안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엄마를 생각해서 반항 한번 못 해봤고 동생조차 수포자로 살면서 수학 포기자 6, 7등급 맞으며 살던 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참아야 되는 게 많다 이거야. 집안 내에서 자기라도 착한 아들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빨이 아플 정도로 이빨을 이렇게 했다는 거야. 치아 건강에 안 좋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무튼 알파적 행동은커녕 생각만 하는 것도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5가지 질문을 하겠다. 미성년자니까 하나당 10,000원씩 받을게요. 농담이고요. 아무튼 위축되지 않고 스트레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알파적 마인드가 있을까요? 주변 환경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나요? 좌절을 견디게 해줄 보상은 뭐니 해도 여자와 돈이겠지만 당장 집에 돌아가서 자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 졸음을 무릎으로 꼬집어서 내쫓듯이 이겨낼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넷째, 연애할 때 설레는 감정에 사로잡혀 알파를 추구하는 마음가짐을 이행하지 못했던 저에게 해주실 수 있는 필적인 조언은 무엇일까요? 그러지 않는 게 연애의 초보인 저에겐 비정상이 아닐까요? 그죠? 질문자분 미성년자 때는 내가 있잖아. 블루필 먼저 드셔보세요 영상에서. 미성년자 때 차라리 실컷 바보짓을 하는 게 나아요. 성인 되고 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그런 사정들을 다 조합을 해서 감정의 곡선의 기울기가 들쭉날쭉한 게 조울증이 온 듯할 정도로 심각한 사춘기에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 시계 제 것과 같은 거 쓰시더라고요. 영광입니다. 질문자분들이 시계 쓰시는구나.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두 번째부터 대답을 할게요. 저도 질문자분처럼 이제 학창 시절에 나는 중학교 때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면 중학교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은 학교 이제 나는 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인문계로 찢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실업계 갈 애들, 인문계 간 애들이 합쳐져 있었어요. 애들이 핸드폰도 없었고 그래서 학교 폭력도 되게 많았고요. 당시에는 학교 폭력을 국가공권력이 개입을 해서 처벌한다라는 개념이 되게 생소했어요. 그래서 학교 폭력이 일어나도 애엄마부터 시작해서 학교 선생님들까지 애들끼리 싸운 거 가지고 뭐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학교 폭력은 경찰 공권력이 개입을 해서 검사가 기소를 한다라고 했을 때 되게 다들 컬처 쇼크처럼 반응을 했단 말이야. 근데 기억이 있어요. 질문자분이 아마 태어나지도 않았을 시절일 거야.
저는 그 시절에 이제 중학교를 겪으면서 질문자분처럼 질문자분이 있는 환경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가 강했어요. 저 지나가다가 중1 때 중3 형이 지나가다가 이유 없이 그냥 저 복도에 지나가는데 저 발차기로 걷어찬 적 있습니다. 나보다 키가 2배가 큰 형한테. 복부에 발차기를 맞았는데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 친구랑 지나가다가. 근데 내 친구도 어떻게 못했어. 그 형이 피지컬이 우리보다 2배 컸거든. 중1하고 중3은 피지컬 차이가 커요. 중1은 거의 초등학교 7학년이야. 근데 중3은 이제 고1 들어갈 애잖아. 그 정도로 굉장히 가혹한 그런 환경에서 나는 중학생을 보냈단 말이야.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듯이 반에 찌질이들 맨날 일진들한테 쳐맞고, 그때는 짱이라 불렀어요. 쳐맞고, 그래서 막 반에 장애 가진 애가 대신 나와가지고 맞고, 애들이 삥 둘러서 구경만 하고 어떻게 하질 못해. 그래서 잡해야 있었는데 애들 꼬집고 괴롭히고, 걔네 엄마 와가지고 울면서 읍소하는데 일주일도 못 가고, 그거를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못하고 정말 무슨 동물원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 질문자보다 훨씬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공간에 있었는데, 제가 그 스트레스를 극복을 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평생 이 학교에 있지 않는다. 이 3년밖에 안 된다. 왜냐면 내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 끝나고 이제 중1 들어간 거 아니야. 이제 6학년 때 마무리하는데 내가 초등학교 6학년 지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6년이 되게 짧더라고. 근데 중3이면 거의 절반이잖아. 이거 금방 지나간다. 그리고 두 번째, 인내였어요. 인내. 참을 인. 그래서 한 번은 한 학기 중에 한 친구가 저를 지속적으로 harassing, 그러니까 나를 위에 얘기하시는 깐족거리는 애가 하나 있었어. 그 돼지 같은 애였는데 이 이름이 아직도 기억난다. 이지훈인가 있었어. 근데 걔가 1학기 내내 나한테 시비를 걸고 도발을 걸고, 싸움이라기보단 그냥 약간 좀 사람을 지금으로 치면 약간 좀 악플러지, 약간 어노잉하게 만든 짓을 했는데, 내가 펼친 전략에 A부터 Z까지 100% 무시하게요. 근데 귀신 같게도 한 학기가 지나니까 그 친구가 나를 존중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존경을 하기 시작하고, 나한테 친구하자 그러고, 나한테 잘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 부전 C 테스트에 안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화난데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내가 저는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냉정하게 그냥 무시했거든. 네가 그 지랄을 하든 말든. 걔가 지질려면 지져라, 귀찮은 달린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 앤드류 테이트나 지금 PUA들이 말하는 non-reactive, 그러니까 상대가 나한테 도발했을 때 너무 그렇게 감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약간 좀 냉정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상대를 무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도 하거든. 근데 그 양키들한테 지금 먹힐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나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통과를 했고, 그리고 내가 위축되지 않았던 거는, 내가 중학교 때, 난 학창시절에 내가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나름 상위권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내가 그거 좀 믿고 들어간 게 있었거든. 그래서 뭐 하나 질문자분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특히 학창시절이란 공간은 그런데 뭐 하나 잘하는 친구들이 존중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뭐 랩을 잘해, 또 댄스를 잘해, 노래를 잘해, 축구를 잘해, 공부를 잘해. 그래서 질문자분은 뭐 하나 잘하는 친구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좌절을 견디게 해줄 보상은 뭐니 해도 죽이는 여자가 돈이겠지만, 당장 집에 들어가서 자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 무릎을 꼬집어 내쫓듯이 이겨낼 만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질문자분 몇 시간 자요? 잠자리, 침대맡에 스마트폰, PC, 컴퓨터, 태블릿, 아이패드 있어요? 그것들이 질문자분의 수면을 방해하는데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질문자분은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근데 질문자분이 수면을 8시간, 9시간 자는데도 이렇다면은 하루에 도대체 몇 시간을 공부해요? 12시간씩 해? 아니면 10시간? 그렇게 충분히 했다면은 졸리면 자십시오, 차라리. 근데 스마트폰에 방해되고, 수면 방해되고, 뭐 게임 때문에 수면 방해되는데 졸려요? 이러면 나한테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뭐 공부를 3시간 하는데 졸려요? 이것도 나한테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질문자분이 정말 충분히 했는데 졸린 거라면 차라리 주무시고요. 아니라면은 제가 앤드류 테이트 쇼츠 올린 영상 있거든요. 그 앤드류 테이트의 멘탈을 좀 배우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문자분이 연애에서 초보를 한 건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고요. 정말 10대 때는 무궁무진한 바보짓을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질문자분이 아직 20살이 안 돼서 그런데 20대 가고 대학에 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미국 대학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미국의 캠퍼스 문화가 좀 더 핫하지 않나? 몰라, 에이션한테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질문자분이 감정의 곡선 기울기가 들쭉날쭉하다고 했는데,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자분 어디 보자, 모습을. 내가 지금 질문자분 전신 사진을 봤는데 다 컸죠. 이제 몇 살이지? 미국에서 그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머니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저 운동 배울래요 하세요. 복싱 배우십시오, 복싱.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학교 애들 깐족거리는 거는, 몰라, 내 성격엔 이랬을 것 같아. 뚜들겨 팬 다음에 저 새끼가 레이시스트다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권투 같은 걸 배우고 격투기를 배워서 운동을 배우면은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은 지금 상당히 해소될 것 같아요. 특히 위축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해소될 것 같고, 질문자분이 운동을 해서 유사시에 내가 이씨 양놈들 한번 열받으면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저 패버릴까 보다 이게 돼야 돼. 그리고 동물의 왕국에서는 그 동물의 법칙을 따라야지. 부모님한테 어떤 유튜버가 이렇게 말해줬다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당신과 나는 모르는 사이인 거야. 아시겠죠? 몰라. 난 당신 누군지 몰라. 난 당신 얼굴 본 적도 없어. 나 이메일 영구 삭제할 거야. 아무튼 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분이, 그러니까 이거요. 패라는 게 아니라 팰 수 있다가 돼야 돼. 유사시에. 그리고 이게 성인이 되면 어느 정도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학창시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게 오히려 학업에 도움도 되고 잠잘 때 그냥 푹 자고 그리고 운동했을 때 효율도 좋아요. 질문 잡으면 10대 때. 그리고 지금이 고2니까 아직은 고3이 아직 아니니까 시간 될 때 운동할 수 있으면 좀 복싱을 하세요. 주말이라도. 그래서 부모님한테 좀 말씀드려서 나 배우고 싶다.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당하면은 간단한 영화로 내뱉어요. 우리 그 바나나 선생님 있어요. 그 머리 절반 염색하신 그 단발하신 귀여운 여성분 계시는데 그 유튜브에 바나나 영어 선생님 치면 나올 거예요. 그분이 미국에서 인종차별 당하거나 미국에서 무시당했을 때 카운터로 내뱉는 영어 표현들을 알려주는 정리한 영상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어요. 그거 보고 외워요. 그래서 카운터를 쳐요. 그 다음 카운터가 안 되더라도 일단 첫 번째 카운터로 쳐. 내가 알아듣고 내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존경이나 존중을 불러일으킵니다. 한마디도 못하고 막 최소한 한국 욕이라도 해. 이씨 같은 양기새끼 확 그냥 이 새끼 그냥 먹물을 쪽바로 삐지 이렇게 해라 하는 말이에요. 그걸 되게 정색을 하고 해보란 말이에요. 한국말은 욕이 세가지고 아무튼 뭔가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돼. 회피하지 말고. 그러면 아까 레드필님은 아까 1학기 내내 친구를 무시했다는 거 회피한 거 아니에요? 회피 안 했어요. 나 걔 눈 보고 그냥 이러고 얘기했어요. 눈을 떼진 않았어. 대신 아무 말을 안 했지.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몰라요. 내가 유학생활 안 해보고 그 미국의 그 분리 문화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 질문자분 학군이 어느 수준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텍스트상에서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2월달 Q&A를 오늘 다 못할 것 같고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20살이 된 신입생 학생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외모와 또래보다 많이 맞는 용돈으로 레드필 코리아님이 흔히 말하는 알파남인 것 같습니다. 영상 대부분 보면은 베타남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데 알파로서 나름 고민이 있어서 메일을 남깁니다. 저는 중2부터 3학년까지 총 2년의 연애를 했고 연애 기간 동안 스킨십은 뽀뽀만 했고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고 눈만 봐도 좋았습니다. 지나고 보니 첫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와 헤어진 이후로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너무 고분고분한 이성에게 매력을 못 느끼고 관계를 가지면 그때부터 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분 또 너무 고분고분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그쵸? 너무 고분고분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보기 전까지는. 여러분 드디어 김한자가 또 등장했습니다. 우리 수많은 연애의 고전을 겪고 있는 남자들이 보기에는 배부른 소리죠. 그쵸? 고분 아무튼 순수했던 시절 2년 동안 만났던 그 친구는 눈만 봐도 좋았는데 그 이후 만나는 사람들은 여자들은 너무 가볍게 느껴져서 사귀지도 않고 잠깐 섹스만 하고 연락을 씹는다던가 아니면은 연애를 하면서 무리한 부탁을 해도 다 들어주니까 점점 자극적인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갑자기 얼마 전에 그 대학교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그 어떤 여자의 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알파메일한테 몸과 정신이 피폐해져서 쓴 글 있어요.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더라고. 그러다가 상대방에게 재미가 없어지고 귀찮아지면 언제든지 다른 이성을 만날 수 있기에 가볍게 헤어지고 새로운 이성을 만납니다. 알파적 기질 있는 거 맞네. 이분은 접시 돌리기가 자동으로 되네. 이거 오토매틱 접시 돌리기야. 무슨 회전 초밥 같아. 아무튼 과정이 반복되고 이별에 후유증도 없습니다. 제 고민은 제가 봐도 저의 연애는 너무 비인간적이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끔 보면은 베타들의 연애가 부럽기도 하고 심지어 제가 소시오패스인가 싶기도 합니다. 잘 지적을 했어요. 알파의 다크 트라이엇 중 하나가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러니까 알파가 사이코패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끼가 조금 있다고. 그래서 저는 제가 갑이 아닌 동등한 연애, 잘못한 점이 있다면 상대방이 화를 낼 수 있는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가로 사진 몇 장 보내겠습니다. 나만 봐야지. 여자 몇 명 올려봤을 것 같은 얼굴이에요. 내가 지금 채널 메일 상담하면서 이 표현 처음 쓰죠? 지금 이분이 이제 학창시절 교복 반에 이런 애들 하나 있고 여자애들 꺼벅꺼벅 넘어가게 생긴 외모입니다. 잘생겼네. 비율도 괜찮아. 키가 얼마든 간에 아무튼 비율이 좋아요. 이게 사진이 약간 보정이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괜찮네. 여자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질문자분. 왜 여자들이 당신한테 고분고분하고 점점 자극적인 것들을 요구하게 되고 이 남자는 이분이 나한테 실명으로 보냈는데 알파 고스트 제조기네. 알파 위도우 제조기야. 위도우 메이커네. 위도우 메이커. 알파 위도우 메이커야. 이렇게 미성년자 단계부터 이렇게 여자들 마음에 이렇게 대못을 받고 다니면은 이런 여자들이 이대로 이제 연애 시장에 배출되면은 다른 남자들이 피곤하다고. 이 전남친 작품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네. 점점 자극적인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지금. 돼요 이게. 이거 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면은 굉장히 좀 파격적일 수 있는데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건강한 연애의 기틀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레드필 채널에서 얘기했지만 질문자분처럼 이렇게 옵션이 있고 선택권이 있고 자기 프레임을 강하게 가져나갈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
언제든 대체제가 있으니까 갈아치울 수 있다는 그런 강한 프레임을 가진 남자가 그게 기반이 돼야지 남자 입장에서 건강한 연애가 되는 거예요. 단 질문자분한테는 지금 너무 이지 모드지, 이지 모드. 죄송한데 질문자분은 웬만한 남자들이 특히 이렇게 10대 때 체험하기도 힘든 그런 엄청난 자원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자분이 잘못해서 이거 다이얼 조절 잘못하다 보면은 그런 블루필 베이라 망상으로 그런 치명적인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몰라요. 아직 학생이니까. 제가 질문자분한테 해줄 수 있는 말씀은 질문자분이 이렇게 슈퍼 이지 모드. 내가 이거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연애 시장에서 최상위 포식자는 알파 메일이에요. 그러니까 알파 피메일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알파 피메일은 90등급 여자 얘기하는 거예요. 천상계로 올라가면은 알파 메일이 아주 강력한 포식자입니다. 넘사벽이에요. 그 밑에 여자예요. 그렇게 차례차례 이제 계급 내려오는 거 알죠? 그래서 질문자분은 그걸 체험한 거예요. 일부를 지금 맛보기로 한 거야. 10대 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10대 여자애들은 아직 순수하고 순진하고 마음이 여리고 약하고 사춘기가 된 지 얼마 안 됐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건 거의 질문자분 입장에서는 양민학살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질문자분 이제 대학 가잖아요? 내가 얘기했죠. 10대 연애는 알파적인 측면의 연애만 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제 20대에 넘어가고 대학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일단 첫 번째 학벌이라는 게 생기죠. 미성년자 때 남자한테는 안 생기던 슬롯이 잠금 상태로 되어있던 슬롯이 열려요. 뭐가 열려요? 룩만 있는 게 아니라 스테러스, 머니도 열리죠. 물론 게임도 열리고 게임은 근데 그전에도 있는 거니까 새로운 슬롯이 잠금 해제가 됩니다. 성인이 되면은 스테러스, 내가 학벌이 어디냐, 머니, 내가 직업이 무엇인가. 질문자분은 알파적 마인드 기질은 이미 갖춰졌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요. 질문자분이 이제 앞으로 나머지 20대에서 연애 시장에서 학벌과 돈이라는 게임도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어쩌면은 질문자분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알아서 게임 난이도가 살짝은 올라갈 거예요. 살짝은. 왜냐하면은 이제 20살 된 여자들조차 이제 눈이 떠지고 질문자분 이 고등학교라는 거는 내가 그래서 그 미성년자 영상에서 얘기한 거 아니야. 되게 좁아요. 그래서 내가 그 썸네일 제목이 뭐라고 적어놨어. 고등학교 담장에 마법은 언젠가 풀린다고 했잖아요. 여자들도 선택의 폭이 확 넓어져요. 여자들도 화장을 하고요. 여자들도 신입생 들어왔더니 복학생 오빠들이 들이대고 남자들이 막 들이대고 어디서 막 꽈팅 들어오고 일을 한단 말이야. 여자들도 옵션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질문자분이 걱정하지 않아도 게임은 알아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알아서 밸런스가 맞춰질 거예요. 그리고 질문자분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질문자분도 군대 갔다 오고 복학을 했을 때 물론 또 내가 보기엔 질문자 생긴 거 보니까 쉬울 것 같긴 해요. 여전히. 근데 아무튼 내 또래 여자애들도 만만치 않게 이제 연애 경험이 생기고 이 남자 저 남자 대화보다 보니까 질문자분 프레임에 들어가고 질문자분을 알파로 여기긴 하겠지만 질문자분이 했던 그런 행동들에 의해서 그런 알파적 행동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여자들이 그 상처를 다시 받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뭔가 절제하거나 자제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쉽진 않을 겁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가 안 될 거야. 알아서. 그래서 건강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할 수 있을 때 이 권력을 즐기고요. 그리고 질문자분이 지금 몇 살이야? 20살. 지금 이미 5월이네. 몰라요. 이제 신입생 때까지는 아직 난이도가 쉬울 수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알아서 천천히 질문자분이 원하는 그런 식의 적당한 난이도의 세계가 열릴 거예요. 물론 신입생 때까지는 질문자분이 아직 양민학살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 때문에 잘생겼어. 되게 그래도 멘탈이 바른 친구야. 약간 이게 내추럴 알파의 전형인 거예요. 내추럴 알파인데 20살 때 레드필 직을 얻은 거야, 이 친구는. 근데 나 마음이 참 참하지 않아요? 여자들이 너무 이러니까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밸런스를 맞추고 싶어 하잖아. 아주 그렇게 막 못돼 먹은 친구는 아닌 것 같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때 되면 알아서 난이도 올라갑니다. 좋습니다. 하나 더 할 수 있나? 이 친구도 이름이 여자 같은데 남자래요. 자, 그래서 키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170에서 171 정도다. 근데 제가 키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크게 만족하기 때문이다. 자, 저는 키 이외의 부분, 가정 형편, 외모, 얼굴, 학벌, 성적, 성격, 이성과의 관계, 몸매, 비율 등에서 한국 상위 10%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맞습니다. 상위 10% 같아요. 가정 형편 좋고 외모는 빼박이고 질문자분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오케이. 자, 진짜네. 농담을 한 얘기가 아니네. 근데 역설적으로 저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키만 컸으면 불쑥 머릿속으로 나온다. 이게 단순한 아쉬움에서 열등감으로 점점 심해지고 있다. 또한 키가 168 정도 되는 여자애가 굽이 좀 높은 신발을 신으면 저와 눈높이가 얼추 비슷해지는데 이렇게 키가 큰 여자를 대할 때 남자로서 자신감을 잃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저는 모든 면이 골고루 잘 갖춰진 남성이 되고 싶은데 키가 발목 잡아 완벽한 남성이 되는 것에 좌절이 되는 것 같아서 괴롭습니다. 저는 성공하고 싶고 성욕이 강하고 사업가로 성공하고 알파의 4요소를 모두 충족하여 알파로서 최대한 매력적인 여성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고 싶은데
키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될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그리고 남성성에 있어서 키와 체격이 중요하다고 느끼기에 고민이 됩니다. 키가 자신과 비슷한 남성에게 여성이 남성성을 느끼기 힘들다고 생각을 한다. 특히 주변 여자애들이 남자가 175는 돼야지, 남자가 적어도 177은 넘어야지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열등감이 더욱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알파가 되는데 여러 요소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마인드셋이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이런 자신감에 있어서 저의 키에 대한 열등감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자의 키에 대해서 충분히 매력으로 극복할 수 있고, 키만 큰 남자보단 키만 작은 남자가 낫다는 걸 말하는 것도 봤고, 합리적인 남자에서도 다른 역량을 개발하면 충분히 키에 대한 부분은 극복 가능하다는 것도 읽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아직 열등감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 조언을 얻고자 말씀을 하셨대요. 레드필님 하신 일 모두 잘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저는 저의 위치에서 더욱 강한 남성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진하겠습니다. Cool, 질문자분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질문자분 마음에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취미가 있지만 이런 게 있어요. 그 컬렉션에서 가장 좋고 비싼 거 하나만 가졌을 때랑, 이 컬렉션 다 모았는데 이제 딱 빈칸이 하나 남았어. 얘만 구하면은 완벽해랑 다르죠. 이 마지막 구멍 하나 남은 꼬라지를 못 봐.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난 질문자분이 이 새끼 뭐 배가 쳐부르네 뭐 어쩌네, 벌써부터 막 악플이 막 그려지죠. 기만자네 막 내가 이거를 만약 시청자들한테 얘기한다면은 진짜 막 사람들 욕할 수도 있거든. 근데 아무튼, 근데 질문자분 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질문자분 얘기한 것 중에 비율이 좋다, 그리고 옷핏이 좋다는 얘기를 항상 듣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고 있어서 몸이 탄탄하다. 이 정도면 나는 키를 충분히 커버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자애들이 나한테 항상 뭐라 얘기하냐면은 키보단 비율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리고 키보단 얼굴이거든. 진짜요. 이거는 아마 국내 연애 유튜버에서도 몇 명 실험을 해봤을 거야. 키보다 비율이고, 내 주변에 있는 예쁜 여자들 다 그렇게 얘기해. 키보다 비율이고 키보다 얼굴이라고. 질문자분이 키가 171이어도 비율이 좋으면은 일단 상당 부분 커버가 됩니다. 180인데 대도여가지고 170처럼 보이는 것보다 100배 나요. 이건 그냥 단순히 롤러 타마시가 지나가듯이 상쇄하는 게 아니라 질문자분은 상당히 상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상당히. 그리고 질문자분이 주로 의기소침한 게 이건 것 같아. 남자가 175는 돼야지, 남자가 적어도 177은 넘어야지, 이 얘기는 무시하세요. 여자들 개소리입니다. 이거 그냥 하는 소리야. 내가 지금까지 본 여자애들, 질문자분처럼 주변에 저런 소리 하는 애들 되게 많았거든. 정작 데려온 남자 보면 키 별로 안 커요. 이건 마치 뭐랑 똑같냐면은 남자들이 남쪽 커미에 모여가지고 이 여자는 뭐 절벽이네, 뭐 B컵이 사람이네, 가슴 엄청 큰 그런 여자들 보면서 막 해불쭉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통계적으로 보라고. 177이 넘는 남자의 통계가 얼마나 돼요? 전체 남성 인구에서 얼마나 되냐고. 그러면은 177이 통계가 넘는 남성 중에 지금 질문자분 스펙에 해당되는 남자가 얼마나 돼요? 175로 넘어가면 약간 좀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177은 얼마나 되냐고. 시장에 그만한 물건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 그런 물건이 없기 때문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분은 팔려요. 이건 제가 몇 년간 시장에 있으면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자산시장에 있으면서. 아무리 사람들이 호가를 높이치고 어떤 물건을 요구한다 해도요, 실제 시장에 그 매물이 안 돌아다니면은 그냥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뭘 원하고 뭘 실제 시장에 매물이 없으면은 희한하게 시장은 귀신같이 거기 맞춰서 돌아가요. 실제 매물이 없으면. 가슴 큰 여자 매물 없잖아요. 키 크고 질문자분 스펙 가진 남자 매물 없어요. 그리고 질문자분이 키가 180인데 이런 스펙을 갖고 있다. 그럼 질문자분은 거의 학살자야, 학살자. 물론 나도 학살자가 되고 싶은 심리는 알아요. 남자들은 다 있어. 그래서 남자들이 게임을 잘하면 학살하고 싶어 하잖아. 막 농락하고 싶어 하잖아. 남자들이 다 그런 경쟁 심리의 공격성의 본성이거든. 나도 솔직히 좀 안타까워요. 지금 나도 좀 아쉬워.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질문자분 나머지 스펙을 봤을 때, 그리고 남자 키라는 인구 분포를 이렇게, 내가 직접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인구 분포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봤을 때 머릿속으로 질문자분 주변 여자애들이 말하는 그런 매물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매물이 있다 해도 그 주변 여자애들을 대가리에 총 맞았다고 안 만나. 이미 저 여자는 그 남자를 손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매력도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질문자분의 열등감을 극복해주는데 지금 시장 원리를 키워드로 제시하는 거예요. 첫 번째, 177이나 175가 넘는데 질문자분 스펙을 가진 남자는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 데모그래픽으로 봤을 때 매우 적다. 물론 5천만 국민이니까 거기서 20대 남자 추려가지고 그 1%만 해도 한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있어 보이겠지. 근데 그 몇만 명을 저기 서울 시내 경기도 이렇게 딱 흩뿌러뜨려 놔봐. 그게 많은 거냐고. 내 얘기는. 많은 거냐고. 아니거든. 그 질문자분은 시장에 매물이 없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내가 팔릴 거라는 걸 믿어야 돼요. 조건이나 호가를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매물이 있냐 없냐를 보고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괜히
무슨 뭐 자산시장 게시판이나, 난 지금 연애시장을 자산시장에 비유하는 거예요. 자산시장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그 잠재적 구매자들이 씨부리는 건 개무시하고요. 실제 시장에 매물이 있냐 없냐를 계산해 보면은 질문자분이 본인을 싸게 팔 이유가 없어요. 아, 내가 지금 과소평가되고 있구나, 또는 구매자 쪽이 지금 거품을 요구하고 있구나. 근데 어떻게 시장은 솔직해. 결국 수요와 공급은 아다리가 맞아 들어간다고. 질문자분이 시장에 진출하면 효과가 있다고요. 물건을 팔 때 질문자분을 파는 입장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내가 자신감이 없다. 나랑 분리된 자산을 파는데 내가 자신감이 없는 건 상관이 없어. 예를 들면 내가 뭐 이걸 팔아. 내가 희소해. 지금 내가 이걸 절반이나 마셨지만 이걸 팔면 팔려. 그러니까 아니야. 지금 여기가 사막이면 이거 진짜 나 이거 벤츠랑도 바꿀 수 있을걸? 여기가 사막이면. 근데 그래서 내가 자신감이 없는 거랑 얘의 가치랑은 상관이 없잖아. 근데 연애 시장에서는 남자가 나를 파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이 느껴지고, 그게 질문자분의 무의식적인 행동이나 삶을 대하는 태도나 여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무의식적으로 컨그런시, 바디랭귀지에서 드러나게 되면은 질문자라는 자산의 몸값을 깎아요. 즉 얘랑 달리 얘는 내가 파는데 자신감이 없다 해도 시장에 수요가 맞으면 팔릴 거 아니야. 그래서 가끔 이런 경험 하잖아요. 내가 이 가격에 올렸는데 나갈까? 뭐 걸어놔 보자. 뭐 나는 이거 팔아도 현금 당장 안 갚으니까. 근데 갑자기 덜컥 팔려. 이걸 사가? 신기하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연애 시장은 아니라고. 질문자분이 자신감이 없으면은 그거 자체가 질문자분 몸값을 깎아먹어요. 그 여자들은 그 바디랭귀지에서 귀신같이 냄새를 맡아냅니다. 왜냐면 여자들한테는 하이퍼공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남자가 진짠지 가짠지, 가짜 자신감인지 진짜 자신감인지에 관심이 많아요. 나도 내가 배우 지망생일 때 나도 키가 175가 안 돼요. 심지어 나는 내 첫 번째 여자친구는 나랑 키가 똑같았어. 근데 나는 별 열등감이 없었던 게, 나 무슨 생각했냐면은 키가 똑같으니까 참 키스하기 편하다 이 생각했거든. 그리고 나랑 썸 타던 누나 중에서 나보다 키가 큰 누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살면서 별로 그거에 대한 의식이 없었어. 근데 언제 내가 의식을 했냐면은 내가 배우 지망생을 할 때, 내가 1년간 진짜 강박증 환자처럼 지나가는 남자 지나가면 이거 알아요? 남자 지나가면 이게 무의식적으로 한쪽 눈으로 나랑 이렇게 교차되는 순간에 키 비교해 보는 걸 했어. 너무 그게 강박이 심해가지고 딱 1년 그랬어요. 근데 언제 내가 이렇게 깨졌냐면은 오달수시를 보고 계셨어. 배우는 일단 카메라에서 비율이 좋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또 누굴 보고 용기를 얻었냐? 톰 크루즈. 헐리우드의 유명하고 섹시한 배우들인데 의외로 동양인과 키 차이가 크게 많이 나지 않는 배우들도 있더라고. 그래 차라리 비율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아무튼 내 키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발들은 내가 굳이 깔창을 안 넣더라도 기본적으로 굽이 1, 2cm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신발 신으면 더 괜찮아 보이겠네. 질문자분은 키에 대한 열등감이라기보다는 내가 키만 컸으면 진짜 완전 개양민 학살인데 왜 나한테 이런 아킬레스건이 주어졌지? 이거에 대한 아쉬움이 더 커야지 정상이라고 봐요. 질문자분은 나 다 가지고 있는데 키가 없어서 전 열등감이 있어요. 이러게 아니라 키만 컸으면 진짜 더 짓밟아버리 그러니까 세비지 노래 세비지 가사 나오잖아. 뭐 너를 뭐 어떻게 해줄게 뭐 이런 가사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세비지가 돼가지고 이 연애 시장을 찢어버릴 수 있었는데 이게 하나가 딱 내 발목을 잡네. 이런 느낌일 거란 말이야. 이런 느낌이 돼야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질문자분은 열등감이 아니라 아쉬움과 분노가 돼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앤드류 테이트도 이제 키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해요. 근데 앤드류 테이트가 자신의 그 워룸이라는 자기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이 거기 들어가시면 600만 원을 내야 돼. 아무튼 자기 앤드류 테이트의 그런 사조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앤드류 테이트가 얘기를 해요. 앤드류 테이트가 키가 되게 커요. 거의 한 180이 넘고 190 거의 될 거야. 트리스탄 테이트랑 둘이. 자기보다 키도 작은데 자기가 봐도 되게 상남자이고 여자 많이 꼬신 남자들 많다고 얘기해요. 질문자분은 부모님 빨도 있고 외모도 잘 타고났고 학벌도 이제 좋을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앞서 얘기했지만 단순히 찍어 누르는 수준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완을 하고도 남아요. 내가 봤을 때는. 시장에 물건이 없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친구 시장만큼 믿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시장을 믿어요. 물건 없어요. 있다 한들 그 남자가 뭐 여자 100명씩 채갈 거 아니잖아. 여자를 가져갈 수 있는 캐패시티 한계가 있잖아. 예쁜 여자 많다고. 제가 레드필에서 도는 이런 유명한 얘기로 딱 하나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레시 앤 피셔 보면은 왜 알파 메일이 그 연애 시장에서 최상위 포식자인지 설명을 해요. 여자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핫하고 이쁜 애들은 고등학생에서 넘어온다. 핫하고 예쁜 여자들은 매년 공급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알파 메일은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급량이 매우 적다. 그래서 알파 메일은 갑인 거고 앤드류 테이트처럼 다다익선 전략을 실현해도 여자가 찍소리 하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필은 이런 격언이 있다고 그랬잖아. 여자는 베타랑 사느니 차라리 알파를 쉐어한다. 공유한다. 이걸 또 너무 또 직설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요. 또 다른 분들.
그냥 그런 관용적인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여자가 뭐 착해서? 물론 여자의 하이퍼거미 본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알파의 개체가 너무 적은 것도 여자가 공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거든. 그러니까 질문자분이 원하는 그런 핫하고 예쁜 여자들의 공급량은 충분히 많으니까 이 시장 원리를 믿고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질문자분이 해야 할 거는 이제 19살이 됐잖아요. 고3이네 이제. 그러면은 아직 19살이라면 성장판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제 잘 시간에 숙면을 잘 취하시고요. 차라리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해요. 새벽 4시에. 일찍 자고. 난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10시부터 이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 줄넘기 같은 거 많이 하시고 운동 하시니까 어차피 나한테 언급한 저 상위 학과 첫 번째 알파벳 저 대학 노리십시오. 장땡입니다. 저 대학이. 어차피 키는 하늘에 달린 문제야. 질문자분이 고3 1년 사이에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어. 그거는 질문자분이 뭐 일찍 자는 걸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이고, 질문자분이 당장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는 저 스테러스에서 저 첫 번째 걸 찍는 거예요. 거기에 메모를 하십시오. 당장 100% 컬렉션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비관하지 말고 나머지 다른 하나 컬렉션을 완성할 수 있는 컬렉션, 내 통제력 안에 있는 컬렉션을 완성하는데 집중을 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Q&A 여기까지.